할머니 기차표를 잘못 끊으셨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내가 지금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저기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기차표 다시 예약해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서울로 가는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섰습니다. 바퀴가 철로를 스치는 소리가 기분 좋게 퍼졌고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의 주인공 26의 김수진 씨도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어렵게 살아온 그녀는 늘 서울을 꿈꾸었지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학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나는 꼭 서울에서 성공할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몇 년째 서울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서울로 오갔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합격. 한 번씩 기대를 품고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의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 이 회사에만 붙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면접 기회였고 수진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수진 씨는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객실 안에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수진 씨도 자신의 자리로 향했지요.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서울이다.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해내야 해.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던 그때 기차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할머니가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바로 73살의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차분했던 객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진 씨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무원과 한 할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맞게 예매한 거였는데. 할머니는 연심표를 들여다보며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운 백발의 주름진 얼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왠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반면 승무원의 표정은 곤란하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표로는 이 칸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열차표를 예매하셨어요. 아니, 내가 분명 이걸로 탄다 했는데. 할머니는 자꾸 표를 확인했지만 승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좌석은 예약된 승객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지요. 수진 씨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차를 놓치면 다시 표를 끊어야 하고 입석표가 없다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기차였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길었고 할머니가 급히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한 일이었지요. 할머니, 일단 다른 좌석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는 이미 만석. 좌석이 없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셨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자신의 손에 쥔 기차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주름진 손가락은 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순간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자리로 가세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서서 가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편하게 가세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승무원도 놀란 듯 수진 씨를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제가 표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수진 씨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휴대폰을 열어 기차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출발 직전 입석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서둘러 표를 예매했고 곧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아 가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 앉았고 기차는 이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수진 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리를 양보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장시간 서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수진 씨는 오히려 괜찮다는 듯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면접만 잘 보면 앞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갈 일이 줄어들 테고 어쩌면 서울에서 자리 잡을 기회가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입석이라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주저하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성스레 싼 밤빵이 나왔지요. 각 구운 듯 은은한 단내가 풍겼고 빵에는 어머니 손길 같은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빵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거라도 받아주면 좋겠네.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거야.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정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결국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마음까지 녹이는 듯 했습니다. 기차는 부드럽게 레일 위를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조용히 쉬면서 지낸다고 하셨지요. 오늘은 볼 일이 있어 서울로 가는 길인데 기차표를 잘못 끊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수진 씨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지방에서 힘들게 일하며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 번 도전했던 것, 하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와야 했던 것,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라는 것까지 말이지요. 할머니는 가만히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오늘 참 중요한 날이구나. 하지만 말이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 그 말에 수진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진 씨는 그 말을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어느덧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도 시골의 한적한 논밭에서 점차 높은 건물들이 빼곡한 도심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수진 씨는 창가에 기대어 있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차표 문제로 걱정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내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었지요. 기차는 서울역을 향해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객실 안승객들은 저마다 내릴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수진 씨도 가방을 들고 서서히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온 면접인가. 수없이 이력서를 넣고 어렵게 기회를 얻은 곳이었으니 여기서 실수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차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도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함께 내렸지요. 그런데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역 출구 근처에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기차역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레 그들에게 시선이 갔지요. 남성들은 주변을 살피는 듯 보였지만 이내 수진 씨와 함께 내리는 할머니를 보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VIP를 모시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남성이 유독 깍듯한 태도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간 수진 씨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 남성이 뭐라고 했지? 어머니? 그제야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제야 수진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나온 직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볍게 손짓하자 그 정장을 입은 남성들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은 할머니의 아들로 보였고 단순한 경호원이나 직원이 아니라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오늘이 면접 날이라 했지?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고 했지? 수진 씨는 얼어붙은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우리 회사라는 말이 나온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까지도 긴장하며 준비하던 면접, 그 회사가 설마. 그때 할머니의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러자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 기차에서 내 옆자리에서 왔는데 참 착한 아이라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고 하더구나. 순간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준비했던 면접이 노력 끝에 겨우겨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바로 박순자 할머니가 세운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극적이었지요. 수진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세상 일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 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회사의 창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를 한 손으로 일구어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할머니 앞에서 수진 씨는 자신이 겪어온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기차에서의 짧은 대화가 면접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스펙이나 배경을 먼저 보지 않는다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본다네. 수진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차에서 내가 보여준 행동과 말을 보고 이미 결정했다네.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지.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가는 합격이네. 면접 볼 필요 없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수진 씨, 정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면접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합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일까? 몇 년 동안 수없이 도전했지만 실패만 반복했던 취업이 이렇게 단 한 번의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차에서 수진 씨가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고 이미 답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순간 수진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차에서 자리를 양보한 게 결국 너의 자리가 될 줄 그땐 몰랐지? 그 말에 수진 씨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인가요? 그제야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단순히 기차에서 자리를 양보했다고 뽑은 건 아니야.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좋았어. 그 말에 수진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나 스펙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본다네. 나는 언제나 후자를 믿어.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할머니의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수진 씨는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초조함, 서울에 가고 싶어서 밤새 고민하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의 끝이 기차에서의 작은 배려로 이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기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지요. 그제야 수진 씨의 얼굴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렴.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수진 씨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속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네. 그 말에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자신에게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취업을 꿈꾸며 수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이 도시가 너무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곳, 그리고 꿈을 펼칠 곳이었지요. 할머니 덕분에 회사의 숙소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출근 첫날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일하게 될 자리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차에서 할머니를 돕기로 한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남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작은 배려가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해서 가슴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네. 그 말을 곱씹을수록 수진 씨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그날 기차에서 수진 씨는 자리를 양보했을 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 큰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작은 배려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 모릅니다.